지금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삼성 테일러 공장이 99.6% 완공됐다는 소식 뒤에 단 한 장의 비자 문제가 22조 원 규모의 테슬라 계약을 흔들어버린 겁니다. 3년 동안 3,500억 원을 걸고 세운 텍사스의 야심은 굴뚝에서 연기가 오르기도 전에 무너질 위기에 놓였고 거리에서는 분노와 절망이 폭발했습니다. 22조 원짜리 미래가 트럼프 한마디에 멈췄다는 절규가 쏟아졌던 순간 미국의 심장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반전을 향한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백악관 집무실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금색 만년필이 종이 위를 스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행정명령서에 굵은 서명을 남기는 순간이었어요. 집무실 곳곳에 배치된 참모들이 숨죽인 채 바라봤습니다. 역사의 분수령이 될 한 획이 완성되고 있었죠. 10만 달러 밑으로는 단 한 명도 미국 땅을 밟지 못한다. 대통령의 단호한 목소리가 오벌 오피스를 가득 메웠습니다. H-1B 비자 수수료가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무려 100배 인상되는 폭탄 선언이었어요. 참모진의 표정이 경직됐습니다. 전 세계 기술 인재들에게 미국의 문을 닫아버리는 역사적 결정이었으니까요. 백악관에서 2,400km 떨어진 CNN 애틀랜타 본사에서 긴급 속보 알람이 울렸습니다. 뉴스룸 전체가 일순간 얼어붙었어요. 편집장이 다급하게 손짓하며 앵커를 불렀습니다. 빨간 경고등이 스튜디오를 비추며 생방송이 시작됐죠. 전 세계 인재의 문이 한순간에 닫혔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심장이 멈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앵커의 떨리는 목소리가 전파를 탔습니다. 화면 하단에 충격적인 자막이 흘러갔어요. 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10만 달러. 숫자만으로도 전율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텍사스 주정부 청사 12층에 위치한 마이클 스펜서의 사무실에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46세의 경제국장은 책상 앞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삼성 테일러 공장 관련 서류 더미가 그의 손 안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3년간 불철주야 준비해온 유치 전략서, 3,500억 원 규모의 지원 계획안, 정교한 인프라 설계도가 책상을 뒤덮고 있었죠. 마이클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삼성과 체결한 22.8조 원 규모의 테슬라 배터리 공급 계약이 흔들릴 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어요. 계약서의 조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500명의 기술 지원, 핵심 설비 이전, 생산 라인 구축까지. 모든 것이 비자 한 장에 달려 있었어요. 비자 한 장 값이 우리 도시의 심장마저 멈추게 했다. 마이클의 떨리는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의 오른손이 무의식적으로 떨렸어요. 텍사스 전체 예산의 5%를 쏟아부은 프로젝트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현기증이 났습니다. 한편 3,000km 서쪽 실리콘밸리에서는 절망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구글 마운틴뷰 캠퍼스 엔지니어링 빌딩에서 개발팀장이 머리를 감쌌어요. 인도 출신 개발자 30명의 비자 갱신이 막막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우린 인재 없이 어떻게 내일을 만들지?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메타 멘로파크 본사에서도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됐어요. 애플 쿠퍼티노 캠퍼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최고의 기술 기업들이 일순간 패닉 상태에 빠져들었죠. 그러나 9,000km 떨어진 평택 삼성전자 캠퍼스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흘렸습니다. 반도체 연구소 복도에서 흰 가운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속삭이듯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미국발 소식이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박상현 수석 연구원이 동료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불안보다는 묘한 확신이 서려 있었어요. 비자가 막히면 결국 우리가 답이다. 또 다른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평택 클러스터 건설 현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수십 대의 타워 크레인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고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동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면 길을 새로 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시각 유럽 중부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경제부 청사에서 마르타 세케이 자문관이 긴급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38세의 그녀 앞에는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의 로고가 새겨진 파일 더미가 놓여 있었어요. 삼성 SDI, SK온, 그리고 중국의 CATL, BYD까지. 마르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미국의 문이 닫히는 순간이 헝가리에게는 천재일우의 기회였어요. 화면 속 각국 기업 대표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미국이 문을 닫는다면 우리가 더 크게 열면 됩니다. 마르타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벽면에 걸린 헝가리 지도 위에 빨간 점으로 표시된 기가 팩토리 예정지들이 마치 별자리처럼 반짝였어요. 데브레첸, 괴드, 니레지아자까지 총 6곳의 배터리 클러스터가 계획돼 있었습니다. 저녁 6시 뉴욕 월스트리트가 요동쳤습니다. 나스닥 기술주 지수가 하루 만에 3.7% 급락했어요. 반도체 섹터는 더욱 참혹했습니다. 엔비디아가 4.2%, AMD가 5.1% 폭락했죠. 거래소 바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반면 한국 코스닥에서는 정반대의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배터리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삼성 SDI가 2.1%, SK이노베이션이 1.8% 오르며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시장이 벌써 미래의 판도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기술 생태계 전체의 지각 변동이 시작된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22조 원 규모의 미래가 단 한 장의 비자 정책에 의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충격파는 어디까지 번져갈까요? 조지아 애틀랜타 인근 배터리 공장 단지에 새벽 5시부터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검은색 밴 20대가 일제히 공장 입구에 도착했어요. 미국 이민세관단 속국 IC 요원들이 방탄복을 입고 하나둘 내렸습니다. 불법 고용 단속이라는 명분 아래 대규모 체포 작전이 시작된 순간이었죠. 공장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한국인 협력사 직원들이 작업복을 입은 채로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어요. 대부분 정당한 취업 비자를 소지한 기술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IC는 서류 검증 없이 무차별 연행을 강행했죠. 우리는 합법 비자 소지자입니다. 한 엔지니어의 절규가 공장 내부를 울렸습니다. 그러나 요원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총 300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버스에 실려 임시 구금시설로 향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CNN 뉴스룸에서 긴급 속보가 터졌습니다. 빨간 자막이 화면 하단을 가로지르며 흘러갔어요. 조지아 배터리 공장 300명 체포, 한국 협력사 직원 다수 포함. 앵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오늘은 조지아, 내일은 텍사스일지도 모릅니다. 앵커의 경고성 멘트가 전파를 탔습니다. 화면에는 공장 앞에서 연행되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생생히 중계됐어요. 흰 작업복을 입은 채 고개를 숙이고 버스에 오르는 장면이 반복 재생됐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 후 애틀랜타 시내 광장에서 거대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노조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어요. 외국인보다 현지인 우선. 우리 일자리를 되찾자. 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들이 하늘을 가렸습니다. 노조 지도자가 마이크를 잡고 격양된 목소리로 연설했습니다. 동맹, 우리 아이들 밥그릇 앞에서 끝났다. 군중들의 박수와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분노가 절정에 달한 상황이었어요. SNS에는 미국 우선주의 해시태그와 함께 집회 현장 영상이 실시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편 1200km 떨어진 텍사스 주정부 청사에서는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조지아 사태 관련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마이클 스펜서가 책상 위에 보고서를 덮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삼성 테일러 공장 유치를 위해 3년간 쌓아온 모든 노력이 하루 만에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조지아의 오늘이 텍사스의 내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죠. 3년을 걸었는데 하루 만에 무너질 수 있다니. 마이클의 중얼거림이 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도 어두워졌어요. 3,500억 원 규모의 삼성 지원책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모든 일을 지배했습니다. 텍사스 지역 언론들도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휴스턴 크로니클이 일면 톱 기사로 조지아 사태, 텍사스에도 영향 우려라는 제목을 뽑았어요. 댈러스 모닝 뉴스는 사설에서 외국인 기술자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9,000km 떨어진 평택 삼성전자 본사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흘렸습니다. 반도체 연구소 휴게실에서 엔지니어들이 미국발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화면 속 조지아 공장의 참혹한 모습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박상현 수석 연구원이 동료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냉정한 판단이 서려 있었어요. 묶여도 괜찮다. 본사는 멈추지 않는다. 다른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택 클러스터의 거대한 공사 현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밤낮 없이 돌아가는 크레인들과 24시간 켜져 있는 연구동의 불빛이 마치 희망의 등대처럼 느껴졌습니다. 비자가 막혀도 본사 라인은 멈추지 않는다. 결국 열쇠는 우리가 쥐고 있어. 또 다른 동료의 말에 모든 이들이 조용히 동의했습니다. 미국의 장벽이 높아질수록 한국 본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는 것을 모두가 깨닫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헝가리 부다페스트 경제부 청사에서 마르타 세케이 자문관이 유럽 언론진을 상대로 브리핑을 열고 있었습니다. 38세의 그녀 앞에는 BBC, 로이터, AFP 기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조지아 사태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마르타가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목소리로 답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단속이 아닙니다. 신뢰 없는 동맹이 어떤 불안을 낳는지 보여주는 사례죠. 기자들의 펜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마르타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헝가리가 제시하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과 미국의 불안정한 정책 기조를 대비시켰습니다. 헝가리는 약속을 지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순간부터 완공까지 단 한 번의 정책 변경도 없을 것을 보장해요. 브리핑룸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럽 전체가 미국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에게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마르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뉴욕 증시가 또다시 요동쳤습니다. 조지아 사태 소식에 투자자들이 불안해했어요. 기술주 지수가 1.8% 추가 하락했습니다. 반면 유럽 배터리 관련주들은 상승세를 보였죠. 투자자들이 벌써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CNN 뉴스에서는 조지아 사태를 심층 분석하는 특집 방송이 나왔습니다. 화면에는 구금된 한국인 기술자들의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10년째 미국에서 일해온 엔지니어의 아내가 카메라 앞에서 절규했습니다. 남편은 이 나라를 위해 일했어요. 왜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절망적인 목소리가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정책 이반자들은 요지부동이었어요. 미국 우선주의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마이클은 깨달았습니다. 조지아에서 일어난 일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는 것을요. 미국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거대한 움직임의 신호탄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과연 텍사스는 이 폭풍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텍사스 주 의사당 기자회견장에 수십 개의 카메라가 집중됐습니다. 그레그 에벗 주지사가 연단에 올라서자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어요. 마이클 스펜서는 연단 옆자리에서 손에 든 자료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3년간 준비해온 순간이 드디어 왔어요. 에벗 주지사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삼성을 지키는 건 텍사스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주지사의 힘찬 선언이 회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폭탄 발표가 모든 이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삼성 테일러 공장을 위해 주정부 예산 3,5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순간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3,500억 원. 텍사스 교육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천문학적 금액이었어요. 마이클은 옆자리에서 이마에 식은 땀을 손수건으로 훔쳤습니다. 성취감과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동시에 불길한 예감이 가슴속 깊이 스며들었어요. 기자들의 손이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질문이 폭우처럼 쏟아졌어요. 3,500억 원이 교육 예산 절반 수준인데 왜 외국 기업에만 쓰는 건가요? 시민들 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요?
삼성이 떠나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마이클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자신을 향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의 눈빛에는 우린 너무 큰 판돈을 걸었다는 불안이 역력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기 무섭게 텍사스 교사노조 사무실에서 긴급 성명이 나왔습니다. 노조 대표가 기자들 앞에 서서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어요. 아이들 교실 절반을 빼앗아 반도체에 바쳤다. 교사들이 들고 나온 피켓에는 선명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교실이냐 공장이냐. 분노와 배신감이 교육 현장 전체에 번져나갔어요. 오스틴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40대 학부모가 울분을 토했어요. 우리 아이들 급식비까지 깎아가며 외국 기업 퍼주기냐? 다른 학부모도 맞장구 쳤습니다. 삼성은 혜택만 받고 언제든 떠날 수 있어. 하지만 우리 아이들 교육 기회는 영영 사라져. 같은 시각 텍사스 주 의회에서는 긴급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야당 의원이 연단에 올라 주먹을 내리쳤어요. 주지사는 미래라는 이름으로 도박을 하고 있다. 삼성이 떠나면 텍사스 재정은 잿더미가 된다. 여당 의원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삼성이 없으면 텍사스에 내일도 없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의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찬성파와 반대파가 격렬하게 대립했습니다. 마이클은 방청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불씨가 더 커진 걸 직감했어요. 오후 3시 오스틴 도심 광장에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어요. 아이들 교실을 지켜라. 세금 도둑질 중단하라. 는 외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시민단체 대표가 확성기를 잡고 절규했습니다. 우린 교실을 잃고 당신들은 표를 잃을 것이다. 군중들의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시위 현장이 CNN 브레이킹 뉴스로 생중계되기 시작했어요. 전국에서 텍사스의 갈등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TV 속 시위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분노한 시민들의 모습이 가득했어요. 피켓을 든 학부모들, 눈물을 흘리는 교사들, 주먹을 불끈 쥔 학생들까지. 모든 게 자신이 만든 결단 때문이었습니다. 난 3,500억 원을 걸었지만 정작 민심을 잃고 말았다. 마이클의 중얼거림이 사무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책상 위에는 삼성과의 계약서가 펼쳐져 있었어요. 22.8조 원 규모의 테슬라 배터리 공급 계약. 그 숫자가 이제는 부담스럽게만 느껴졌습니다. 휴스턴 지역 방송에서는 거리 인터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 시민이 카메라 앞에서 분개했어요. 3,500억 원이면 우리 아이들 학교 50개를 새로 지을 수 있어요. 왜 외국 기업 주머니를 채워주는 데 쓰나요? 댈러스 지역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지역 라디오 토크쇼에는 항해 전화가 빗발쳤어요. DJ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텍사스 역사상 이런 논란은 처음이네요. 주민들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텍사스 지역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 지원책에 반대하는 여론이 67%에 달했어요. 에벗 주지사의 지지율도 8%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정치적 타격이 현실로 나타난 순간이었어요. 마이클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삼성을 구하려다 텍사스 전체를 적으로 돌렸다는 사실을요. 3,500억 원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예산을 넘어 텍사스 사회를 두 동강 내는 칼날이 되어버렸어요. 평택 삼성전자 본사에서는 이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박상현 수석 연구원이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텍사스가 흔들리고 있어. 우리가 더 단단해져야 할 때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르타 세케이 자문관이 참모들에게 말했어요. 미국은 스스로 문을 닫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더 없는 기회죠. 텍사스의 혼란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마이클의 도박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잃고 말 것일까요? 삼성 테일러 공장의 현실이 언론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CNN이 특별 취재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어요. 완공률 99.6%, 그러나 가동률 0%라는 자막이 화면을 가로지르며 텍사스를 뒤흔들었습니다. 기자가 공장 내부를 취재한 결과는 참담했어요.
거대한 건물의 외관은 거의 완성됐지만 정작 핵심 생산 장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빈 창고 같았죠. 현장을 취재한 기자가 냉정하게 리포트했습니다. 껍데기만 지은 유령 공장, 거기에 3,500억 원이 빠져나갔다. 마이클은 텍사스 주정부 청사에서 이 보도를 지켜봤어요. 순간 현기증이 났습니다. 3년간 공들인 모든 노력이 유령 공장이라는 한마디로 폄하당하는 순간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22.8조 원 규모의 테슬라 계약 이행이 불투명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 없이는 불가능한 계약이었는데 H-1B 비자 장벽이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삼성 협력사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협력사 회의실에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어요. 임원진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협력사 임원이 한숨을 쉬며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한 장짜리 비자가 수십조 원을 가로막고 있다. 12월부터 파견될 예정이었던 기술진 500명의 비자 신청이 모두 막혀 있었어요. H-1B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는 중소 협력사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었습니다. 협력사 직원들은 미국 영사관 앞에서 비자 대기 번호표를 쥐고 있었지만 희망은 보이지 않았어요. 한 엔지니어가 동료에게 체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행기 표는 있는데 문이 닫혀버렸어. 인천공항 출국장에서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미국행 항공편 티켓을 끊고도 비자 거절 통지서를 받은 엔지니어들이 발걸음을 돌리고 있었어요. 수개월간 준비해온 파견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텍사스 현지에서도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댈러스 지역 노조에서 TSMC 사례를 들고 나왔어요. 대만 반도체 기업이 애리조나에 공장을 지을 때도 외국인 기술자 문제로 큰 논란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조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만은 500명 비자 요청에도 노조가 들고 일어났다. 그런데 왜 우린 외국인 수천 명을 받아들여야 하냐? 테일러시 시청 앞에는 또다시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피켓에는 외국인 500명? 우리 일자리는 어디 있나? 라는 문구가 선명했어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지역 방송에서 나온 거리 인터뷰는 더욱 신랄했습니다. 한 시민이 분개하며 카메라에 대고 말했어요. 3,500억 원 들여서 빈 공장만 하나 얻었네. 우리 세금으로 뭘 한 거야? 또 다른 주민도 맞장구 쳤습니다. 외국 기업 위해 우리 아이들 교육비까지 깎아가면서 뭘 했나? 여론은 더욱 적대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지역 라디오 토크쇼에서는 연일 삼성 비판이 이어졌어요. 청취자들의 전화도 대부분 부정적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심각한 위기를 느꼈어요. 사무실 창가에 홀로 서서 어둠이 깔린 테일러시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삼성 공장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99.6% 완공된 거대한 건물이지만 이제는 부담스러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린 미래를 샀다고 믿었지만 결국 족쇄를 산 건 아닐까. 마이클의 독백이 조용한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불안은 서서히 절망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텍사스 지역 여론조사 결과도 참담했습니다. 삼성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율이 23%까지 급락했어요. 3,500억 원 지원에 대한 반대 여론은 74%에 달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완전한 실패작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죠. 한국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평택 삼성전자 본사 회의실에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어요. 박상현 수석 연구원이 미국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텍사스 여론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공장은 완공됐지만 기술진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임원진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수년간 준비해온 미국 진출 계획이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힌 상황이었어요. 또 다른 임원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22.8조 원 테슬라 계약도 결국 한국 기술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때 박상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갈 수 없으면 이쪽으로 오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죠. 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렸습니다. 모든 이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도 이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마르타 세케이 자문관이 참모들과 전략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스스로 기회를 차버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절호의 찬스죠. 마르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텍사스의 위기가 헝가리에게는 최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날 밤 마이클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삼성과의 각종 계약서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3,500억 원 지원 계획서, 22.8조 원 테슬라 계약서, 99.6% 완공 보고서. 모든 것이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테일러 씨의 야경이 쓸쓸해 보였어요. 저 멀리 삼성 공장의 불빛만이 외롭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완공은 됐지만 생명이 없는 거대한 무덤 같은 모습이었죠.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벽이 높아질수록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평택 삼성전자 클러스터 상공에서 드론이 천천히 하강했습니다. 카메라가 포착한 장면은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크기의 거대한 건설 현장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백 대의 크레인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 있었고 24시간 쉬지 않는 공사 소음이 대지를 울렸어요. 건설 현장 관리소에서 김태준 매니저가 기자들을 맞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뒤로는 거대한 평택 클러스터 조감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긴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국가의 심장입니다. 김태준의 힘찬 목소리가 관리소를 가득 메웠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를 향했어요. 여기서만 6만 명이 일하게 됩니다. 미국 테일러 공장의 2배 규모죠. 6만 명. 이 숫자가 발표되는 순간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텍사스 테일러 공장이 3만 명 규모였는데 평택은 그 2배였어요. 규모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클러스터 내부의 AI 연구센터에서는 더욱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최민호 박사가 거대한 모니터 앞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수백 개의 로봇팔이 정교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AI가 만드는 건 칩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입니다. 최민호 박사의 자부심 넘치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의 손짓에 따라 화면 속 로봇들이 완벽한 동작을 반복했어요. 우린 단순 자동화가 아닙니다. AI가 생산 전 과정을 최적화합니다. 인간 개입은 10%도 안 되죠. 이 말에 참관단들이 감탄했습니다. 미국식 공장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력이었어요. 완전 자동화를 넘어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연구소 휴게실에서 박상현 수석 연구원이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미국에 대한 동경이 보이지 않았어요. 예전엔 실리콘밸리를 꿈꿨지만 지금은 여기 평택이 더 자랑스럽습니다. 동료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택의 야경이 실리콘밸리보다 더 눈부시게 느껴졌어요. 한국의 젊은 인재들이 더 이상 해외를 부러워하지 않는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비자 걱정도 없고 가족과도 함께할 수 있어요. 게다가 기술 수준도 세계 최고니까요. 또 다른 동료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국이 문을 닫는다고? 우리한테는 오히려 집중할 기회가 됐어요. 9,000km 떨어진 텍사스에서 마이클이 이 모든 장면을 TV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CNN에서 평택 클러스터 특집 방송이 나오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는 끝없이 펼쳐진 건설 현장과 첨단 로봇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이클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3년간 공들인 삼성 유치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린 비자 한 장에 막혀 있는데 저들은 미래를 직접 짓고 있다. 그의 중얼거림이 사무실에 허무하게 울렸습니다. 텍사스의 99.6% 완공된 유령 공장과 평택의 활기찬 건설 현장이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같은 시각 런던 BBC 본사에서는 긴급 뉴스 편집 회의가 열렸습니다. 편집장이 평택 현장 영상을 보며 감탄했어요. 이건 단순한 공장 확장이 아니야. 글로벌 반도체 패권의 이동이다. 그날 밤 BBC 메인 뉴스에서 헤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한국에서 탄생. 유럽 전역이 한국의 움직임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차이퉁도 일면 톱 기사로 다뤘습니다. 아시아의 새로운 실리콘밸리 평택에서 부상.
프랑스 르몽드는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한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라는 제목을 뽑았어요. 일본 NHK에서도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한국 평택 클러스터, 도쿄 23구 전체 크기에 해당. 아시아 전체가 한국의 약진에 경이로움을 표했습니다. 중국 CCTV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모델, 자체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 선도. 심지어 경쟁국인 중국도 한국의 성과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택 현장에서는 밤늦도록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참석한 전략 회의였어요. 거대한 회의실 벽면에는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고 각국의 반도체 공장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6만 명 신규 채용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내년까지 10만 명 고용을 목표로 하죠. 인사 담당 임원의 발표에 참석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10만 명. 한국 역사상 단일 기업이 이토록 대규모 고용을 창출한 적이 없었어요. 미국이 벽을 세울수록 우리는 더 높이 날아오를 겁니다. 부회장의 결연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참석자들의 눈빛이 불타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반도체 르네상스라고 표현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평택이 새로운 글로벌 기술 허브로 부상이라는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뉴욕 타임스도 심층 기사를 냈습니다. 미국이 놓친 기회, 한국이 잡다. 기사는 H1B 비자 정책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 적나라하게 파헤쳤어요. 마이클은 이 모든 보도를 하나하나 챙겨봤습니다. 각국 언론의 찬사가 쏟아질수록 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텍사스가 놓친 기회의 크기를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래의 심장은 더 이상 미국이 아니었다. 마이클의 탄식이 텅 빈 사무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테일러 공장의 불빛이 더욱 쓸쓸해 보였어요. 99.6% 완공됐지만 가동되지 않는 유령 공장의 모습이 한국의 활기찬 평택 클러스터와 극명하게 대비됐습니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순간 미국은 스스로 만든 벽에 갇혀 있었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경제부 브리핑룸에 유럽 전역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헝가리 전체 지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데브레첸, 괴드, 니레지아자 등 주요 도시마다 빨간 점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배터리 클러스터 예정지들이었죠. 마르타 세케이 경제부 자문관이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38세의 그녀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손에 들린 발표 자료가 유럽의 운명을 바꿀 역사적 순간을 담고 있었습니다. 헝가리는 이제 유럽의 배터리 심장입니다. 그리고 그 심장을 한국이 함께 뛰게 합니다. 마르타의 힘찬 선언이 브리핑룸을 가득 메웠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어요. 유럽 경제 지형이 바뀌는 역사적 발표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스크린 화면이 바뀌며 구체적인 수치들이 나타났습니다. 삼성 SDI 데브레첸 공장 확장, SK온 괴드 신규 라인, 그리고 중국의 CATL과 BYD까지. 총 투자 규모는 15조 원에 달했어요. 여기선 족쇄가 아니라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세계가 몰려드는 겁니다. 마르타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브리핑룸을 울렸습니다. 유럽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중국 기업과 한국 기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BBC 기자의 질문에 마르타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차이는 분명합니다. 한국은 지역사회와 함께 가지만 중국은 비용만 보고 옵니다. 그녀의 답변에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지역사회와의 상생 모델이 유럽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300km 떨어진 데브레첸 삼성 SDI 공장에서는 또 다른 역사적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기존 공장 옆에 거대한 스마트 팩토리 건설 현장이 조성되어 있었어요. 수십 대의 크레인이 하늘을 찌르며 24시간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삼성 SDI 유럽법인 김준석 사장이 현장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끝없이 펼쳐진 건설 현장이 보였어요. 우린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유럽의 미래를 함께 짓는 겁니다. 김준석 사장의 말에 헝가리 정부 관계자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를 넘어 진정한 파트너십이었어요.
200km 남쪽 궤도에서는 SK온의 신규 공장 기공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창양 SK온 유럽법인장이 첫 삽을 뜨는 순간 현장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우린 더 오래, 더 크게 갑니다. 헝가리와 함께요. 이창양 법인장의 선언에 참석자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헝가리 투자가 단기적 이익이 아닌 장기적 동반자 관계임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부다페스트 대학교 캠퍼스에서는 더욱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K배터리 아카데미 개소식에 참석한 헝가리 청년들이 한국 기업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열정적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22살 대학생 안나가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배워서 헝가리의 미래를 만들고 싶어요. 옆에 있던 동기 페테르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K-팝 다음은 K배터리네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청년들의 열정이 캠퍼스 전체를 달궜습니다. 한국 기술이 단순한 투자를 넘어 헝가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되고 있었어요. 9,000km 떨어진 텍사스에서 마이클이 이 모든 광경을 CNN을 통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헝가리 곳곳에서 벌어지는 한국 기업들의 활약상이 생생히 펼쳐져 있었어요. CNN 앵커가 감탄 어린 목소리로 리포트했습니다. 헝가리가 새로운 유럽의 배터리 허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이 변화는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면에는 놀라운 수치가 자막으로 떠올랐어요. 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 15% 선점 전망. 한국과 헝가리의 협력이 만들어낸 경제적 성과였습니다. 마이클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습니다. 3년간 삼성을 붙잡으려 했던 모든 노력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우린 벽에 갇혔고 한국은 대륙을 품었다. 그의 탄식이 텅 빈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테일러 공장이 더욱 초라해 보였어요. 99.6% 완공된 거대한 건물이지만 헝가리의 역동적인 현장과 비교하면 그저 무덤 같았습니다. 한편 유럽 언론들은 연일 한국 기업들의 행보를 찬사하며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한국 기업들의 전략적 대이동이라는 제목으로 심층 분석을 실었어요.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차이퉁은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실수, 유럽의 기회. 기사는 H1B 비자 정책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프랑스 르몽드도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 단순한 경제적 투자를 넘어 문화와 교육까지 아우르는 한국 기업들의 접근 방식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탈리아 코리에레 델라 세라는 동양의 지혜, 서양의 미래라는 시적인 표현으로 한국-헝가리 협력을 묘사했어요. 헝가리 현지에서는 더욱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부다페스트 시내 카페에서 시민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배우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어요. K-팝에 이어 K배터리까지 한류의 영역이 무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데브레첸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삼성 SDI는 우리 시의 자랑입니다. 한국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가 기대돼요. 궤드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SK온 덕분에 우리 젊은이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꿈을 펼칠 수 있게 됐어요. 이런 반응들이 헝가리 전역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일자리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를 살리고 있었어요. 마르타는 이 모든 성과를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3년 전 처음 한국 기업들과 접촉했을 때의 꿈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 이것이 한국이 헝가리를 선택한 이유고 헝가리가 성공한 비결입니다. 마르타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브리핑룸을 가득 메웠습니다. 유럽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그날 저녁 유럽 전역의 뉴스에서 일제히 보도됐습니다. 헝가리가 새로운 유럽의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중심에는 한국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와 현지화의 상생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벽을 세우는 동안 한국은 유럽 대륙 전체에 새로운 길을 열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전환점이 바로 지금이었어요. 워싱턴 의회 청문회장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민정책 검토 특별위원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CNN을 비롯한 주요 언론사들이 생중계를 준비했습니다. H-1B 비자 정책의 실효성을 재검토하는 역사적 순간이었죠. 증언대에 경제학 교수 로버트 존슨이 올라섰습니다. 하버드 대학 출신의 이민 정책 전문가였어요. 그의 손에는 두꺼운 자료집이 들려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슨 교수의 목소리가 청문회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의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일론 머스크, 멜라니아 트럼프,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 모두 H-1B 비자 출신입니다. 순간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의원들의 얼굴이 굳어갔어요.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던 정책이 자기 모순임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존슨 교수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만약 H-1B가 없었다면 테슬라도 스페이스X도 구글도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CNN 생중계 화면 하단에 충격적인 자막이 떠올랐어요. 미국을 만든 건 외국인 기술자였다. 전 세계가 이 아이러니를 목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화당 의원이 당황한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이 잘못됐다는 말씀인가요? 존슨 교수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우린 벽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벽 너머에 있던 건 우리의 미래였죠. 텍사스 주정부 청사에서 마이클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의사당 복도를 혼자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3년간 자신이 추진했던 모든 정책이 헛된 것이었다는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우린 그들을 묶었지만 그들은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갔다. 마이클의 독백이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테일러 공장이 더욱 무의미해 보였어요. 한편 전 세계 언론들이 일제히 반응했습니다. BBC는 트럼프의 벽 자국 미래를 가뒀다는 제목으로 신랄한 분석 기사를 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의 자해, 세계의 기회라고 표현했습니다. 독일 슈피겔은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멍청한 미국, 똑똑한 한국. 프랑스 르몽드는 아메리카 퍼스트의 역설이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도 미국이 벌인 인재, 아시아가 품다는 제목으로 한국과 헝가리의 성공 사례를 조명했어요. CNN 앵커가 감정이 섞인 목소리로 보도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을 만든 건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공개됐습니다.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 창업자의 70%가 이민자 출신이라는 통계였어요. 페이팔, 테슬라, 우버, 야후 등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모두 외국인 창업자의 작품이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TV 토론에서 미국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미국이 스스로 경쟁력을 포기하고 있어요. 한국이 평택에서 보여준 비전을 미국은 왜 못 봤을까요? 이런 목소리들이 미국 전역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평택과 헝가리 뉴스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화면 속에는 웃는 얼굴의 한국 엔지니어들이 가득했어요. 비자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일하며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린 길을 막았고 한국은 길을 냈다.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가 아닌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포용과 개방의 정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평택 삼성전자 본사에서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상현 수석 연구원이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미국이 깨달았네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굳이 가지 않아도 돼요. 세계가 우리를 찾아오고 있으니까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르타 세케이 자문관이 참모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실수가 우리의 기회가 됐어요. 한국과의 파트너십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이었는지 증명됐죠. 그날 밤 미국 주요 방송사들이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기회들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성공 사례를 심층 분석했어요. MSNBC는 평택 클러스터를 21세기 실리콘밸리라고 표현했습니다. 폭스뉴스조차 한국의 포용 정신에서 배우자는 논조의 보도를 냈어요. 뉴욕타임스는 장문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미국이 버린 것들, 한국이 얻은 것들. 기사는 H-1B 정책의 어리석음을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도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보호주의의 대가 22조 원. 삼성 테일러 공장이 가동되지 못함으로써 미국이 잃은 경제적 손실을 구체적으로 계산한 기사였어요. 마이클은 이 모든 보도를 하나하나 챙겨봤습니다. 각 기사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이 3년간 추진한 정책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동맹은 통제가 아니라 함께 길을 내는 것이다. 마이클의 깨달음이 조용한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테일러 공장의 불빛이 이제는 경고등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 마이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에벗 주지사였어요. 마이클, 상황이 바뀌었다. 정책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 삼성과 다시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지만 마이클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한국은 더 큰 무대로 나아갔다는 것을요. 미국의 작은 양보로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미국이 스스로 만든 벽에 갇혀 있는 동안 한국은 전 세계에 새로운 길을 내고 있었습니다. 경주 신라호텔 대회의장에 황금빛 조명이 은은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천년 고도의 고즈넉함과 현대적 세련미가 어우러진 공간이었어요. 에이펙 정상회의 마지막 날 한국이 주최하는 특별 세션이 시작되려 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국 대통령, 중국 주석, 일본 총리, 러시아 대통령까지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거물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마이클도 텍사스 주 대표단 일원으로 회의장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혼란과 깨달음이 그의 표정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한국 대통령이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모습이었어요. 전 세계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정상 여러분, 오늘 저는 새로운 동맹의 원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통역기를 통해 각국 언어로 전달되는 순간이었어요. 동맹은 무기가 아니라 신뢰로 지켜집니다. 이 한마디에 회의장이 숙연해졌습니다. 각국 정상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힘의 논리로 점철된 기존 외교 질서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하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몇 달간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벽을 허물고 길을 내는 방법을 배웠어요. 대통령이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평택 클러스터와 헝가리 파트너십 사례를 들며 진정한 협력의 가치를 역설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지배가 아닌 상생, 경쟁이 아닌 협력입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정상들이 보였습니다. 특히 유럽 국가 지도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마이클은 뒷좌석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벽을 세웠지만 한국은 길을 열었군. 그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저항감마저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포용과 개방의 정신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헝가리 대표단석에서 마르타 세케이가 감동적인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한국과 함께 일궈온 성과가 이제 전 세계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었어요. 한국 대통령이 핵심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신뢰 동맹이란 서로의 이익을 존중하고 상호 발전을 추구하는 새로운 협력 체계입니다. 한국은 이 길을 먼저 걸어가겠습니다. 순간 회의장이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독일 총리가 먼저 일어서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어 프랑스 대통령, 이탈리아 총리가 기립했습니다. 곧 회의장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중국 주석도 심지어 러시아 대통령까지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어요. 신라 천년 고도에서 울려 퍼지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마르타가 한국 대표단 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린 대안을 찾은 게 아니라 미래를 함께 만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감사가 가득했어요. 회의장 한편에서 각국 언론사 기자들이 바쁘게 기사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CNN 기자가 생중계로 리포트했어요. 경주에서 역사적 순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신뢰 동맹 개념이 전 세계 정상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어요. BBC 기자도 감격스럽게 보도했습니다. 천년 고도 경주에서 울려 퍼진 한국의 메시지가 새로운 국제 질서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NHK는 한국 리더십의 새로운 장, 독일 ARD는 경주에서 시작된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보도를 준비했어요. 정상회의가 끝난 후 각국 지도자들이 한국 대통령과 개별 회담을 요청했습니다. 헝가리 총리가 가장 먼저 악수를 청했어요. 한국과의 파트너십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독일 총리도 이어서 말했습니다. 유럽연합도 한국의 신뢰 동맹 개념을 적극 지지합니다. 심지어 중국 주석까지 나서서 협력 의지를 표명했어요. 상호 존중과 윈윈, 중국도 같은 길을 걷고자 합니다. 마이클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 성과를 넘어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경주에서 태어난 새로운 희망, 파이낸셜 타임스는 신뢰가 만든 기적, 한국이 보여준 길이라는 제목으로 심층 기사를 실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신뢰 동맹의 경제학, 한국 모델의 성공. 기사는 한국의 포용 정책이 얼마나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했어요. AFP, 로이터 등 국제통신사들도 한국발 새로운 국제 질서라는 키워드로 연일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경주 신라 호텔 로비에서 마이클이 마르타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깊은 감동에 빠져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하루였습니다. 마이클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한국이 보여준 리더십에 감탄했어요. 마르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 대국이 아니라 진정한 글로벌 리더네요. 두 사람의 대화에는 한국에 대한 존경과 부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이클은 텍사스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지난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3년 전 삼성을 유치하겠다며 시작했던 일이 이렇게 큰 깨달음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창밖으로 한국의 산하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평택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니 거대한 클러스터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24시간 가동되는 공장의 불빛이 마치 희망의 등대 같았습니다. 오늘 난 확신했다. 미래는 한국과 함께 쓴다. 마이클의 확신에 찬 독백이 기내에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제시한 새로운 비전을 가슴 깊이 새기는 순간이었어요. 한편 평택 삼성전자 본사에서는 에이펙 회의 소식을 지켜본 임직원들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박상현 수석 연구원이 동료들과 소감을 나누고 있었어요. 우리 회사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될 줄 몰랐네요. 동료가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이제 정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미래를 만든다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르타가 참모들과 함께 한국과의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한국과 함께한 지난 3년이 헝가리 역사의 전환점이었어요. 앞으로 더 큰 꿈을 꿔봐도 될 것 같아요. 그날 밤 한국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민들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경주에서 세계가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따라가는 나라가 아닌 길을 제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전국 방송을 통해 나간 이 담화는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한국이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우뚝 선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신라 천년고도 경주에서 울려 퍼진 신뢰 동맹 선언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힘이 아닌 신뢰로,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만들어가는 미래. 그 중심에 한국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